민족 지역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천 강화군과 운진군은 어제부터 이틀째 대피시설 140여 곳을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 지역에서는 남부 관광이 잠정 중단돼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는데요. 파주시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9시부터 비무장지대 안보 관광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언제 도발에 나설지 알 수 없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와 리가넷은 현지 시간 15일 자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공수 돌격여단의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대대를 조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대의 예상 병력은 약 3,000명으로 현재 소형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침공한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주에 배치될 수 있다고 리가넷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전화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질문에 독립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 관계의 상당한 강화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최근 몇 달간 북러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 자,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직접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화면 잠깐 보고 오시죠. 불법 성관계 촬영이나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 네,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출석 의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게 공판기일인데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형사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고요. 작년 6월에 이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1년 반 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오늘 황의조 선수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서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재판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짧게 끝났지만 지난해 6월에 이게 처음 시작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첫 재판이 느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시각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8월에 원래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피고인인 황의조 선수 측의 요청으로 한번 뒤로 미뤄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넘어서야 재판이 열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황의조 선수의 영상이라든지 황의조 선수 관련된 부분들이 공개되면서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킹을 했든지 또는 영상을 입수해서 공개했느냐, 누가 유포했는지를 수사했거든요. 그러면서 형수가 이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수사는 일단 잠시 뒤로 좀 미뤄졌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황의조 선수가 외국 활동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도 여러 가지 좀 지장과 차질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본 영상에서 황의조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안 했는데 오늘 법원에서는 모든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 전까지는 이제 합의된 영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런 혐의를 인정하는 그 배경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네, 우선 황의조 선수가 기소된 게 여성 2명에 대한 영상 동의 없이 촬영했다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영상 촬영한 것 자체가 무조건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도 그동안은 동의하에 합의를 받아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공개한 것이 아니라 형수가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또 시작이야. 취지로 항변했는데 하지만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주장을 이어나갔을 때
그동안 제출된 여러 가지 증거 등을 참고해 보면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훨씬 더 높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두 명의 피해자 중에 한 명과는 합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과도 계속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근데 쟤는 그거 하지 않았나? 그 외국에서 뛰잖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가는 아주 높은 형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지금 한국에서 전략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됩니다. 네, 전략적으로 기소 내용을 인정을 했고 또 법정에서 황의조 씨가 어떤 말을 할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이었는데 그 미리 준비한 그 최후 진술을 읽으면서 중간에 좀 목이 맨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연기하는 거지, 재판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판결 선고만 남은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이 사건이 오늘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동안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오늘 법정에서 다 자백을 하고 또한 자신의 신경까지 다 이제 낭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짐작해 보건데 아마도 의견서는 이미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다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추가적인 뭐 증거조사라든지 양형 판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하루 만에 다 끝내자라고 사실상 미리 결정이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도 미리 준비한 용지에 적어놓은 그런 내용들을 읽는 그런 절차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선처를 호소하면서는 목이 좀 매서 중간에 멈추기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연기하는 거 아니야. 진심 같은 소리 하는 또 거지.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일 때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할 말 다 하겠다. 했고. 네,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또 변호인은 국위소년 등을 언급하면서 이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형량은 어떻다고 보세요? 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근데 또 피해자들이 어떠한 입장인지를 아주 좀 세밀하게 보아야만 구형량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인 그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또 어디서 피고인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전과라든지 이런 성향도 중요한데요. 또 특별하게 문제가 먹어야죠, 이놈아.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준 건데. 구형보다도 선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일지 아니면 바로 법정에서 구속될지 여부가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좀 의아한 것은 뭘 다시 했니? 한번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하도록 선처를 해서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은 축구로 보답하겠다, 야구로 보답하겠다, 연기로 보답하겠다, 그래서 보답하겠다. 죽이 딱 맞는 거죠. 물론 법정에서 이것도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자유이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판단을 받는 것은 물론 어디서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듣는 제3자 앞에서 그렇게 입장에서는 저런 활동들이 하면 사실 본인들의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의 영리 활동이고 수익 활동이고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게 반성의 사유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도 역시 약간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그 부분 뭐 특혜라고 또 할머니가 국민들에게는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고요. 아. 또 이 영상의 유포자가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형수로 밝혀지면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을 받았거든요. 이 형수에 대한 판결 내용이 이 황의조 씨에 대한 판결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연결된 사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에 대한 재판이 굉장히 늦게 열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유포자인 형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형수의 진술도 상당히 그동안 오락가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형수의 범죄에 의해서 이 사실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황의조 선수가 성적인 동의 없이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그 자체로 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형수가 징역 3년형을 받은 범죄자이고 또한 황의조 선수에게 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황의조 선수가 선처를 해달라고 감히 얘기하지도 못할 것이고요. 또한 주장 그렇게 호소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과연 깊게 그 부분을 반영할지 여부는 굉장히 먹어야지 이놈아. 앞서 이제 피해자 2명
명 중에 이게 1명만에 어디서- 합의가 됐고 한 명은 합의를 시도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안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뭘 아냐. 이렇게 되면 법원 아. 판단은 좀 어떻게 내려지게 되나요? 이게 네. 일단 범행 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전제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형량이겠죠. 양형인데 그냥 장난치고. 그렇다면은 양형 요소가 무엇인지를 쭉 봐야 됩니다. 우선 전과가 있느냐,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겠고요. 그리고 형이나 자백을 사이도 하고 안 좋아지고. 용서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느냐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그만큼 더 중요한 게 피해자의 의사예요. 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피해자가 용서를 구할 경우에는 뭐 불만이 형량이 많은 상당히 거야, 줄 시간.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 피해자가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이것이 나중에 강한 처벌의 근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가 2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과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의 내용이 어떠한지 합의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어떤 인사를 대상으로 다루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한 명의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강한 처벌의 요구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의조서 측에서도 반성하고 있다. 내가 그동안 혐의 부여했던 거 늦추고 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한 명의 피해자와도 적극적으로 결국 합의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사실 선고 직전까지만 합의를 해서 그 부분을 재판부에 제출해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판결 이후에 뭐 무죄든 유죄든 판결 이후에 국가대표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영구 제명해야 돼. 사실 지금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인데 형량이 중요합니다만 어떤 형량이 나오든 간에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넘어서 그리고 성범죄거든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현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튀르키예에서 뛰고 있는데 국제국가에서의 성범죄 그리고 유죄 판결이 또 튀르키예에서의 그리고 또 해당 구단에서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단순히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황의조 선수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고 또한 좋은 성과를 냈던 훌륭한 선수이고 앞으로 선수 생활 자체에 굉장히 큰 무게가 닥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씨발. 지난해 말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일이죠.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면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인데 가해 남성이 어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항소했습니다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이 유지됐습니다. 당시 범행이 굉장히 좀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고요. 그리고 피해 역시 굉장히 강했는데 특히 이 피해자들에게 이야기가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줬죠. 우선 한국에도 태국에도 편의점 가면 머리카락이 짧다면서 우선 그 직원부터 봐요. 그리고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50대 남성이 있는데요. 50대 남성이 야 이놈아 말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너는 남자인데 왜 남자를 들지 않냐? 저 여자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놈아. 남성까지 때렸는데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말리던 남성의 경우에는 골절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 편의점 점원의 경우에는 이게 장난하고서 밥 먹는데 한쪽 귀에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보청기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당시 편의점 공격 사건이었습니다. 항소
1심 재판부가 징역 여자인데 이게 하는 게 그냥 남자애처럼 하고 있어. 눈에 띄는 부분이 이거 뭐야? 여성 혐오 커봐. 범죄다라는 점을 봐봐. 사실상 이게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남성의 여성에 대한 공격 그리고 범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본인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성 측에서는 이번에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별히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거나 또는 정신적인 이상만 강조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좀 사회적인 갈등이 근데 여자 못 만나니까 저제라고 하는 거 이제 저런 범죄 많아. 1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심 판결문에도 이 여성 혐오 범죄라는 그런 그 범행의 동기 이제 만나기 힘들지. 비난할 동기다, 비난받아 마땅한 동기다라는 부분이 직접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항소심 판결에는 이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의 너는 이제 떼기 준비해. 그리고 이것이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 동기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도 사건에 보도록 보이고요. 또한 이 사건의 어떤 성격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항소심 판결. 가만히 있어. 피고인의 말이 결정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가만히 있어요. 어디서 웃고 있어. 아까 조금 전에 이놈의- 소개해드린 그 부분들 있잖아요. 자신이 특별히 범죄 행위, 특히 공격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 행위에 나아갔고 그러면 그 이게 이유를 저희가 문제는 이제 네, 이거랑 이거랑 짧다. 머리카락이 짧으면 페미니스트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를 좋아야 된다. 왜 페미니스트 공격하는데 말리느냐 등등의 이야기는 물론 그 자체가 옳지 않고 또한 틀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정신적인 어떤 결함을 보여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여성 어디서 이게 또 역시 보여준다는 취지. 요즘에 하는 일까 봐 그냥. 언론과 인터뷰 통해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쉽기는 이거 하지만 어디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비슷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판결난 경우가 좀 많은 건가요? 많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넘어잖아 이러면.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행동들이 반대 측면으로 둘 다 작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상 행동들 있잖아요. 여성 혐오 범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비난 동기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 동기로도 인정됐습니다만 반대로 심신미약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1심뿐만 아니라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 가해자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항소심도 역시 집행유예 없는 징역 3년 1심의 판결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예. 이 범행 동기를 여성 혐오로 규정한 게 이 사건이 지금 첫 사례라고 하는데 그냥 여자 못 이게 만나니까 판례가 저제라고 굉장히 해요.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라는 그런 거였으면 나 기재된 벌써 사건이 죽였다. 이번이 처음이냐라고 한다면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도 그 전에도 그렇게 기재된 사건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 편의점만 가면 특히 이번은 항소심이긴 합니다만 의심병 치곤. 그래서 대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에서 남았네. 안녕. 좀 정립을 하면 안녕히 계세요. 그런 게 풀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